(2021년 7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한 아파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아주 급박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한 남성이 아파트 11층 외벽 창문 틀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던 겁니다. 오, 위험해. 틈이 없어요, 거의. 저런데 서 있는 거예요. 야, 좀 위태위태한데. 이 남성이 아찔한 높이의 아파트 창틀에 서 있게 된 사연이 무엇이냐? 평소 종종 아내와 다퉜던 남편 정 씨. 그날도 사소한 일로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는데요. 당신 잔소리 찌긋찌긋해. 정말 짜증나 죽겠다고. 당신 따위 사라졌으면 좋겠어. 뭐?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말다툼을 할 때마다 날카로운 폭언을 내뱉은 아내. 폭언을 견디다 못한 정 씨는 아내의 말투를 고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나 진짜 죽어버리는 수가 있어. 뭐? 어디서 협박이야? 그런 협박이 나한테 먹힐 것 같아? 정 씨는 아내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투신하겠다고 협박. 헐. 그리고는 진짜로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어 당장이라도 뛰어내릴 것처럼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던 겁니다. 아, 그럼 대화로 풀어야지. 저건 진짜 저러다 진짜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근데 저렇게 나갈 때까지 안 말린 아내도 대단하지 않아요? 야, 선을 넘어서 그냥 둘이 너무 넘었네. 너무 넘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후 정 씨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슬아슬한 그의 투신 자작극은 곧 급박한 실제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아내를 겁주기 위해서 창문 밖으로 나갔는데 정 씨가 발을 붙일 곳은 불과 20cm 남짓한 창문 틀뿐.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기 때문에 정 씨는 옴짝달싹 못하게 됐고요. 자칫하다간 추락할 위기였습니다. 아파트 11층이면 30m 높이 아닙니까? 아, 죽죠 거의. 아니, 지나다니는 또 추가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만약에 밑에 사람이 있었다면. 아내가 받게 될 정신적 충격은 또 어떻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자초했는지 모르겠네. 자, 뒤늦게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인 정 씨는요. 어머, 나 좀 살려줘. 아, 제발. 이러다 진짜로 떨어져 죽겠어. 투신 소동을 벌인 지 10분 만에 창문 틀을 꼭 붙잡은 채 살려달라고 호소. 이 상황에서 그와 전쟁 중이었던 아내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행히 남편 정 씨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후 소방대원들은 투신 자작극을 벌인 정 씨에게 진짜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인생은 그냥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고요. 라며 주의를 줬는데요. 부부싸움하고 투신극 벌이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남자. 부부싸움에 목숨까지 건 극단적인 협박보다는 차분한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사랑과 전쟁 1탄 전쟁 같은 사랑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아내 대신 모모를 선택한 남편. 2016년 미국 캔자스주 70세 남성 로렌스 존 리플은 아내와 종종 말다툼을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방법밖에 없겠어. 부부싸움에 지친 리플은 부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어? 부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은행은 왜 가죠? 금전 문제로 부부싸움을 했고 이제 은행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건 돈 문제로 싸운 것 같은데? 자, 은행에 도착한 리플은 직원에게 쪽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쪽지에 적힌 충격적인 내용. 나한테 총이 있어. 돈 내놔. 갑자기? 은행 강도로 돌변한 리플. 놀란 직원은 곧장 현금을 챙겨 리플에게 건넸습니다. 왜 부부싸움 하다 말고 은행을 털어요? 뭐야? 아니면 아내가 은행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총에 안에 지문이 있었나? 온갖 상상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뭐 이거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너무 뭐 하는 뜬금없고. 짓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은행을 턴 리플은 도망가기는커녕 태연하게 계속 은행 로비에 앉아 있었고요. 어? 얼마 뒤 출동한 경찰에게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됐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잡혀가려고 노력한 건데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뭐 한 거야 지금?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리플의 충격적인 범행 동기. 아내랑 사는 게 너무 싫어. 집에 있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겠어. 아내도 너무 슬프겠다. 나랑 사느니 감옥을 감옥만도 가겠다. 못한. 감옥만도 못한 거 아니야? 70년 인생 중 반평생 이상을 아내와 함께한 리플.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부부싸움에 질린 그는요, 아내와 이혼하고 싶었지만 위자료를 주는 게 부담스러워서 아내가 따라올 수 없는 곳, 감옥에 가기로 결심. 그렇게 해서 일부러 강도 행각을 벌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싫으면 감옥을 차라리 가자라는 생각을 하냐. 아,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진짜 어리석다. 자, 근데 세상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죠? 당시 미 법원은 리플 이 아저씨가 초범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걸 또 참작을 해줬네. 정상 참작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그래서 점을 고려해서요, 6개월의 가택연금을 선고했습니다. 와, 최악이네, 최악. 반년을 나오지도 못하는 거네, 집에서. 결국 리플은 그토록 원하던 감옥이 아닌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내를 피하려고 감옥 가려다가 아내와 함께 6개월 가택연금. 아, 근데 진정한 감옥이네, 이 사람한테는. 그렇지. 사랑과 전쟁 1탄, 전쟁 같은 사랑 19, 8위를 공개합니다. 아내 잃은 남편의 몸은 2021년 5월 그리스 아테네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렸는데요. 강도가 아내를 죽이고 도망갔어요. 빨리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자신의 집에 무장 강도가 침입해 아내 캐롤라인과 반려견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남편 바비스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눈앞에서 그러면 아내와 걔가 살아가는 걸 목격한 거예요? 아, 저 엄청난 트라우마겠네. 그러게, 이거 평생 가는 건데. 그러나 주제가 주제 아닙니까? 왠지 자작극? 슬픈 예감이 드시죠? 아, 왜 이래. 하지만 남편 바비스는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어? 바비스의 진술에 따르면 아내가 살해당하던 시각 강도가 자신의 손과 발을 결박, 눈과 입까지 가려진 채 다른 방에 감금돼 있었고, 불행 중 다행으로 이웃 주민이 바비스를 발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한순간에 잃은 남편 바비스는요, 어젯밤 우리 가족이 겪은 일은 악몽이었어요. 제 아내가 떠났다니 제 삶은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아내를 향한 그리움에 오열했고요. 이를 본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아, 미디어도 많이 왔네. 저걸 눈앞에서 본다는 게 얼마나 끔찍해요. 저걸 전해 들어도 충격인데 그걸 봤다니까. 강도는 그냥 단순 강도입니까? 아니면 뭐 남편이 뭐 알지 못했던 치정 관계가 있던 겁니까? 뭡니까 이게? 자, 그래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지 한 달쯤 됐을 무렵 드디어 범인이 체포됐습니다. 잔혹한 범죄자의 정체는 역시나 남편 바비스였습니다. 뭐야? 뭐 한 거야? 알리바이가 있었잖아요. 같이 당한 거 아니었어요? 강도가 혹시 그 한 패였나? 사실 바비스는 평소 아내에게 집착, 바비스는 의처증 때문에 두 사람은 극심한 갈등을 겪었는데요. 결국 아내 캐롤라인은요,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 우리 이혼해. 이렇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분노에 차오른 바비스는 아내를 살해, 이후에 범행을 은폐하려고 자작극을 계획했는데요. 자, 현관문 빗장을 부수는 등 강도가 침입한 것처럼 꾸몄고요. 또 자신의 손과 발을 묶어 강도에게 당한 듯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겁니다. 아니 공범도 없이 혼자 자작극을 한 거예요? 네. 와, 진짜 어리석다. 그래놓고서 울면서 불면서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게 무슨 뻔뻔함이고 무슨 자신감이야? 근데 나름 처음에는 밝혀내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자, 경찰은 사망한 아내 캐롤라인의 스마트워치 속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바비스가 경찰에 신고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사망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스마트워치. 심지어 바비스의 건강 데이터를 통해 그가 묶여 있었다고 증언한 시간에 멀쩡히 걸어 다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야, 우리 최근에 그 얘기 했잖아요. 어플로 범죄자 잡은 얘기. 여기도 그게 쓰인 거네, 그러면. 그러네. 자, 이렇게 증거가 있으니 남편도 발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 바비스는 범행을 자백, 살인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내에게 집착한 끝에 살인까지 저지른 남편.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과 전쟁 1탄, 전쟁 같은 사랑 19, 5위를 공개합니다. 모모가 세워진 황당한 이유.
2013년 11월 미국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의 한 주택. 창밖을 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리아 투오히. 자,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의 정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 뭐예요? 둥지네요. 둥지를 모았어요. 예. 아, 저건 뭐 설명이 좀 그런데 누가 아니. 봐도 의미는 알겠죠. 근데 진짜 기분 나쁘네요. 아니 저게 그냥 저 크기를 보세요. 저게 거의 2층 높이에 거의 다 있는데 저 규모를 봐요. 조각 제품을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 여기 우리 집에다가? 천장만 한 거야 지금 네. 이거. 이 손가락 욕설 동상을 세운 사람은 바로 리아의 전 남편 알렌 말코비치였습니다. 아니 전 세계 저 모양 동상은 저거밖에 없지 않을까? 예, 사실 이 말코비치는 아내 리아의 불륜으로 이혼. 아, 이후 리아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러자 말코비치는 이젠 전 부인이 된 리아의 바로 옆집으로 굳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무려 약 7,000달러, 한화 약 740만 원을 들여서요. 전 부인 리아의 집에서 잘 보이는 자신의 집 테라스에 약 3.6m 높이의 손가락 욕설 동상을 세웁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게 동상 아래 정신성과 저렇게 조명을 때렸습니다. 야간에 더 잘 보인다. 야 조명 때리니까 더 기분 나쁘다. 덕분에 리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종일 손가락 욕설 동상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손가락 욕설 동상을 본 누리꾼들은 남자가 쪼잔해, 너무 유치하네, 뭐 내 돈 내사는데 무슨 상관?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공개에 망신시키는 데는 성공한 말코비치는 아 이건 빌어먹을 불륜남에게 보내는 겁니다. 손가락 욕설 동상은 전 부인 리아가 아닌 불륜남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자기 인생 살아요, 자기 인생. 아유, 이웃끼리 저렇게 하면 얼마나 아니 근데 무서워요. 나는 절로 이사 가면 불륜남을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분 더 더럽지 않나? 그러니까 볼 때마다 굳이 자기도 저 화날 불륜을 텐데. 왜 가? 사랑과 전쟁을 탄 전쟁 같은 사랑 19 3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로 복수한 남편. 2016년 7월 중국 난징. 44살 장 씨는 이혼과 사별을 겪은 뒤 지금의 아내 펜과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번만큼은 가정을 꼭 지키리라 결심했습니다. 함께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알콩달콩 미래를 그렸던 두 사람.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부인 펜이 생식기의 염증으로 고생하더니 구토와 가슴 통증까지 호소.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녀의 증상을 살핀 주치의는 일종의 독성 물질 중독 증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짐작 가는 게 있으신가요? 아 실수로 농약을 아내 몸에 쏟았는데 그것 때문에 중독된 것 같아요. 농약을 쏟았으면 진작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거나 뭐 그 씻어내거나 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어딘가 초조한 듯 의사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던 장 씨.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사는 아내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장 씨를 추궁했고 그제서야 그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아내를 혼내주려다가 그만. 사실 자신이 아내의 속옷에 제초제를 발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뭐 혼을 왜 내, 아내를. 아니 제초제를 바르면 그게 혼이나 사람이 죽는 거지 그게. 그래.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함께 농장을 운영했던 두 사람. 장 씨는 농장 일을 책임지고 아내 펜은 외부 연락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SNS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에 재미를 느껴 점점 남편을 등한시하기 시작. 이에 장 씨가 불평을 토로하며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장 씨는 SNS 채팅에 흠뻑 빠진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분노. 아내를 혼내주겠다며 잡초를 뽑고 남은 제초제를 아내의 속옷에 뿌렸던 것이죠. 심지어 장 씨가 사용한 제초제는 해독제도 없는 맹독성 제초제였다고 합니다. 아내의 염증이 심각해질 동안 자신의 잘못을 숨겼던 장 씨. 결국 아내는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망했네 진짜로. 결국 장 씨는 고의적 상해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왜 살인죄야? 살인죄가 아니고? 한순간의 잘못으로 아내를 잃은 장 씨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그들이 꿈꿨던 행복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슬프다, 이거. 사랑과 전쟁 1탄, 전쟁 같은 사랑 19, 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와 함께 돌아온 남자.
2018년 미국 유타주 47살 남성 드웨이는 부부싸움 후 집을 나선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아들, 아빠 오늘 집에 가니까 엄마한테 집에 있으라고 전해줘. 뭐 화해하려고 뭐 이벤트 뭐 이런 거 준비한 건가요? 뭐 마지막이든 아니든 어쨌든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런 부탁이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곧장 집으로 향한 유드는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도 충격적인 짓을 벌이고 맙니다. 안 돼. 바로 경비행기를 타고요. 자택을 향해 그대로 쾅 돌진. 유드의 집은 순식간에 초토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야, 근데 아내를 집에 있게 한 다음에 저렇게 했다는 거는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저거는 너무 위험하다. 저럴 경우에 이웃집에 불이 난다거나 저게 잘못해서 다른 집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치. 사실 비행기를 저렇게 자기가 핀포인트 뭐- 조종하는 게 쉬운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사실 평소 유드는요. 아내 샌디의 불륜을 의심했습니다. 사건 직전에도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 샌디를 폭행해 경찰에 연행됐고요. 보석금을 내고 겨우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유드는 반성은커녕 감히 날 경찰에 끌려가게 해? 가만 안 둬! 오히려 분노에 타올라 아내에게 복수를 결심. 조종사였던 유드는 곧장 공항에 가서 경비행기를 훔친 뒤 뭐? 아내가 있는 집을 향해 돌진했던 자기 것이죠. 것도 아니면서 훔친 거였어? 남의 훔친 비행기를 거예요? 저렇게 부신 거야? 앞뒤 안 본 거죠. 모든 최악이 다 모여있다. 눈이 다 뒤집힌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내하고 아들은 음. 죽었나요? 정말로? 당시 집에 있던 아내 샌디와 아들은 가까스로 집에서 탈출.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끔찍했던 사고를 낸 장본인 남편 유드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자기만 죽었네. 자기만 죽었어. 순간의 분노에 눈이 멀어 가족을 죽이려 했던 남자. 끔찍한 전쟁이 아닌 이해와 사랑을 택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랑과 전쟁을 탄 전쟁 같은 사랑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2010년) 페루 남부 아레키파 조용했던 마을에 돌연 강렬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굉음과 함께 마을 전체가 뒤를 정도로 땅이 진동. 깜짝 놀란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비행기 그것처럼 또 뭔가 무시무시한 폭발을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끔찍합니다. 이거. 집안에 재운 다음에 뭐 가스를 폭발시킨다든지. 가스 폭발 가능성이 있죠. 자, 우선 그 엄청난 폭발음의 정체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졌어. 다이너마이트가 경비행기를 능가하는. 아니 다이너마이트가 이렇게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정집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했고 그 집에 살던 부부인 남편 롤란도와 아내 낸시는 결국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즉사했구나. 부부가 다? 이들 부부를 지켜봐왔던 이웃 주민들은 그날 그 집 부부가 엄청 심각하게 싸우더라고요. 아 글쎄 우리 집까지 고성이 들렸다니까요. 맞아요. 그렇게 서로 죽일 듯이 싸우더니 결국 이렇게 일이 터졌네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가정집이 무슨 다이너마이트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민간에 돌아다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자, 사건의 진상은 이렇습니다. 평소 부부싸움이 잦았던 낸시와 롤란도 부부는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을 했고요. 이 광기에 휩싸인 남편 롤란도는 급기야 이성을 잃고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 그러고도 분에 못 이긴 그는요. 이렇게 된 거 나도 뒤따라가겠어. 이 정도면 한 방에 죽어버릴 수 있을 거야. 이 당시 페루의 한 광업 회사에서 일했던 롤란도는 다이너마이트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롤란도는 아내의 시신을 껴안고 다이너마이트를 폭발, 자살한 겁니다. 아, 근데 아내를 따라 죽겠다는 것도 참 비겁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이 본인이 죽음으로써 아내를 살해한 죄를 좀 회피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비겁해요. 벌을 안 받겠다고 해서. 네, 비겁한 거죠 사실. 아, 게다가 다이너마이트가 웬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이게- 이렇게 막 사람 사는 동네에서 터지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광산에서 이 갱도 만들려고 폭발시키는 그 다이너마이트. 뭐지, 이게 왜 사람 사는 동네에서 터지냐고. 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당시 폭발로 인해 이웃집은 이 창문이 깨졌을 뿐 더 이상의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다이너마이트 폭발에 휩싸인 부부의 시신은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만큼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아 대화나 화해가 아닌 증오와 원망, 분노를 택한 롤란도. 결국 자기 자신조차 죽음으로 내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할리우드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세계 최고 흥행 배우이자 탑스타 톰 크루즈. 그런데 2012년 6월 미국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톰 크루즈, 케이티 홈즈 파경. 바로 할리우드 스타 커플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가 결혼 6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두 사람의 이혼 소식에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 있었으니 톰 크루즈가 위자료를 얼마나 줄까? 당시 톰 크루즈의 자산은 2억 5천만 달러, 하나로 2,800억 원 상당으로 추정. 따라서 사람들은 이혼 시 억대 몸값의 배우 톰 크루즈가 케이티 홈즈에게 지급해야 할 천문학적인 위자료의 금액이 얼마가 될까 궁금했던 것이죠. 사실 뭐 액수가 대단하잖아요. 그 네. 위자료 액수만 해도. 저 할리우드 배우들은 수입이 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파경 소식이 전해진 지 2달 뒤인 2012년 8월 두 사람의 이혼 합의 소식과 함께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톰 크루즈가 지급한 위자료 0원! 아니? 아니면 혹시 귀책 사유가 케이티 홈즈한테 어. 있었던? 아 그래도 아무리 귀책 사유가 있어도 위자료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홈즈가 뭐 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 그렇지. 파혼이라는 건 그러네. 뭔가 사전에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 이혼 당시 케이티 홈즈가 톰 크루즈에게 요구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전 오직 수리에 대한 단독 양육권만 있으면 됩니다. 그녀는 재산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단독 양육권을 주장. 톰 크루즈는 수리가 18살이 될 때까지 매년 한화로 4억 5천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의 절반이라고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쵸. 그 대신 받은 돈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와, 근데 저는 또 이제 아빠니까 저 양육권을 포기하는 게 좀 가능한가 싶은데요. 사실 둘 다 좀 의외의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의외예요. 네. 너무 의외. 그리고요, 위자료만큼이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두 사람의 파경 이유였습니다. 당시 케이티 홈즈가 법원에 제출한 이혼 서류 사유란에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요, 톰 크루즈가 믿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사이언톨로지교 때문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의 지인 인터뷰에 따르면요, 톰 크루즈는 딸 수리를 사이언톨로지교의 입교 과정에 따라 홈스쿨링을 시키길 원했는데요. 그러나 케이티 홈즈는 딸이 다른 평범한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니길 바라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저 상태면은 케이티 홈즈는 필사적으로 양육권을 가지려고 했겠네요. 결국 이런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좁혀지지 않죠.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주인공 역시 할리우드 스타인데요. 2001년 당시 이혼을 하고 법원을 나오던 이 스타의 모습이 파파라치에 포착돼 엄청난 화제를 모았었죠. 아, 저 사진 유명하죠. 니콜 키드만도 이제 남편이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네. 같은 사람이죠.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일명 이혼 자극짤, 결혼 해방짤의 주인공, 바로 니콜 키드만입니다. 1990년 영화 폭풍의 질주로 호흡을 맞추다 눈까지 맞아버린 톰 크루즈와 니콜 키드만은요, 그해 곧바로 결혼에 골인했지만 2001년 두 사람은 결혼 11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혼 후 니콜 키드만의 행보는 세상 푸람 그 자체. 이혼 후 한 토크쇼에 출연한 니콜 키드만은요, 이제 저도 하이힐을 신을 수 있게 됐어요. 자유를 즐기는 듯 이런 쏙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못 신었는 모양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키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가 있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2년 6월 전 남편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된 전처 니콜 키드만은요, 홈즈, 당신의 인생은 더 행복해질 거예요. 절대 후회 없을 테니 걱정 말아요. 할리우드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케이티 홈즈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정말 문화가 강철 멘탈이에요. 근데 할리우드는 진짜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우리도 소개했었지만 그 배우 기네스 펠트로는 전 남편인 가수 크리스 마틴의 생일에 SNS에 생일 축하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또 심지어 이제 데미 무어 얘기를 안 해요. 이거 우리가 전했었잖아요. 3인방, 3인방. 네. 애쉬턴 버처가 결혼 생활 당시 저렇게 연애하는 장면인데 저기 옆에 낚시를 유유히 즐기고 계신 분이 전 남편이십니다. 이상 풀레 진동.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할리우드. 그들이 사는 세상 속 사랑과 이별이었습니다. 로열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9, 14위 공개합니다. 모모와 모모의 잘못된 만남. 2010년 7월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의 수도 음바바네. 군복을 입은 한 여성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고급 호텔로 들어섰는데요. 당신 남편이 눈치챈 건 아니겠지? 그럼 당연하지. 알지? 내가 이 군복을 입으면 당신을 갖겠다는 뜻이야. 그런데 잠시 후 군인들이 두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호텔을 급습했습니다. 근데 군복을 입었으니까 여자가 군 장성인가요? 오. 자, 외도를 저지른 두 사람의 정체는요. 왕비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야? 장관님도 어서 침대 숨지 말고 나오세요. 왕정국가 스와질랜드 국왕 음스와티 3세의 12번째 왕비 노탄두 두베와 은두미소 만바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와. 즉 절대 군주국에서 왕비와 왕의 신하 신복이 감히 왕을 배반하고 외도를 저지른 거였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만바 장관은 왕의 신복이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 이 둘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법 지켜야 되는 사람 아니야? 법무부 장관이면? 뭐 하는 거야? 야, 진짜 대박이다. 두베 왕비는 왕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어머. 호텔에서 만바 장관과 미래를 즐겨왔는데요. 그런데 꼬리가 길었던 탓인지 음스와티 3세의 명령을 받은 요원들이 왕비와 장관의 밀회 현장을 급습. 이후 두베 왕비는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궁에 갇혀 살아야 하는 가택연금 처분을 받았고요. 만바 장관은 해임되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군복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참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아 정말. 할 말이 없다. 로열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9, 13위를 공개합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비 그룹의 창업자 마윈 전 회장이 선택한 유력한 후계자, 바로 최연소 알리바비 파트너로 주목받은 타오바비의 CEO 장판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4월 알리바비 황태자의 추락, 그가 후계자 자리에서 밀려났다는 소식이 보도되며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패 뭐 그런 건가요? 횡령? 횡령, 정치적 음모? 정치적. 자, 황태자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CEO의 발목을 잡은 건 누군가의 충격적인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너 한 번만 더 내 남편에게 꼬리치면 가만 안 둬? 장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 장판의 아내는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인 장다이에게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이후 황태자 장판의 불륜 스캔들과 함께 장판에 속한 알리바비 측이 장다이의 회사에 7.4%의 지분을 투자한 것을 두고 사업상 특혜까지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불륜 스캔들의 주인공 장판은 가족이 올린 글과 일부 사실과 다른 소문으로 회사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쳐 사과드립니다라며 부인, 그리고 내연녀로 지목된 장다이 역시 오해라고 일관했습니다. 어쨌든 뭐 총망받고 미래가 보장된 자리까지 올랐으면 더 모범을 보이고 처신을 잘했어야 될 텐데 불륜을 예, 저질렀네요. 네. 회사 뭐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 뭐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죠. 그렇죠. 이미지 자체가 그냥 많이 타격을 받았을 텐데. 황태자 장판의 불륜 스캔들로 곤욕을 치른 알리바비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내연녀로 지목된 장다이에게 사업상 특혜를 준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요. 장판을 알리바비의 파트너에서 해임했고요. 그의 직급 역시 강등. 장판은 중국 IT 업계에 촉망받던 황태자에서 하루아침에 불륜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약 8개월 후 장다이가 SNS에 올린 사진 속 스테인리스 그릇에서 뭐야? 어디? 저 콩이 들어간 어디? 접시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거 좀 확대해 볼게요. 잘 비치네. 물론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니 이걸 뭘 개인의 판단에 밖에 하지? 저 거울인데 뭐. 아까 사진 다 봤는데. 거울이잖아. 그래도 이건 너무 잘 보이네. 자, 장판과 닮은 남자라고 추정되는 모습의 포착. 이 사실을 본 누리꾼들은 두 사람이 반성도 없이 보란 듯이 만나며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난하며 또 한 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 아이고. 사랑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라고 하고 싶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사랑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로열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9, 9일 공개합니다. 어렵게 이룬 세계의 사랑, 그 결말은
리얼리티 TV쇼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은 모델 겸 배우 킴 카다시안과 세계적인 래퍼 카니에 웨스트. 만남부터 결혼까지 떠들썩한 행보로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던 두 사람인데요. 대단했죠. 셀럽과 셀럽의 만남. 정말 세계의 결혼이었죠. 이 유명 셀럽들의 만남과 결혼이 화제가 된 건 두 사람의 길고 복잡한 러브 스토리도 한몫을 했는데요. 2004년 한 모임에서 카다시안을 보고 첫눈에 반한 웨스트. 하지만 당시 카다시안에겐 남편이 있었기에 그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친구 페리스 힐튼과 함께 있는 카다시안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그녀에게 반한 웨스트. 하지만 카다시안은 그 당시 농구 선수 크리스 험프리스와 두 번째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그들의 인연은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웨스트의 긴긴 소원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2011년 험프리스와 결혼했던 카다시안은 72일 만에 이혼을 선언. 이후 웨스트는 오랜 구애 끝에 결국 카다시안의 세 번째 남편 자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몇 년을 기다린 거죠, 카니 웨스트가? 결국 뭐 쟁취한 거죠, 사람. 그게 트루 러브 아닙니까? 계속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2014년 세계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이후 4명의 자녀를 키우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사랑을 이룬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면 참 좋았겠지만 지난 2월 카다시안과 웨스트 부부가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 애들 어떡하고? 웨스트는 완전 자기 멋대로 해요. 오늘은 좋다가도 내일 되면 완전 돌변하고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실제로 지난해 미국 대선에 출마한 웨스트는 유세 현장에서 아내 카다시안과 이혼하고 싶고 그녀가 낙태를 고려한 적이 있다는 비정상적인 돌발 언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저렇게 돌변하나? 반면 웨스트는 이혼 사유에 대해 카다시안 가족이 빠져있는 리얼리티 쇼에 염증을 느껴요. 모든 게 다 가식이고 짜이지 각본대로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삶에서도 리얼리티 쇼에 빠져있는 카다시안 가족들을 문제 삼았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아직까지 공식적인 이혼 사연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의 재산 분할. 아이고야. 바로 세계 연예계에서 최고의 부호로 손꼽히는 이들 부부의 합산 재산 규모는 무려 약 2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우. 현재로서는 이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고 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수가 많았잖아요. 그죠? 어떤 판결이든 애들을 갈라놓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서 얻은 그 사랑이 결말이 이렇게 씁쓸하다는 게 마음 아픈 사실 아니겠습니까? (2018년 11월) 중국 역대급 뇌물왕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며 중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극강 부패 재벌의 주인공은 바로 중국 최대 자산관리 회사의 라이샤오민 전 회장. 그가 집안 곳곳에 은닉해 놓은 현금의 액수는 하나로 약 460억 원. 그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받은 뇌물은 하나로 무려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중국이 발칵 뒤집힐 이유는 어마어마한 뇌물 액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뇌물이 저 정도면 트럭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짓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면 이것보다도 엄청난 거라는 거. 자, 보도에 따르면 라이 전 회장은요, 뇌물로 받은 돈으로 100여 채의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 아파트에 홍콩, 대만 연예인 출신 포함 무려 100명이 넘는 내연녀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케일이 달라. 나는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 스케일이 달라. 아니 이름 모르지 저 정도면. 아니 이름이 아니라 그냥 뭐 자기야 그러는데 누구신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야. 라이 전 회장은 본인의 부와 권력을 내세워 본인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취업 자리를 마련해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끝에 밝혀진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라이 전 회장은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과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 심지어 자녀까지 낳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계속되는 그의 범죄 행각이 속속들이 밝혀지자 결국 법원은요. 라이 샤오미는 뇌물과 중혼죄로 국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사회적으로 너무 큰 악영향을 끼쳤다.
지난 1월 라이전 회장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일을 통해서 좀 사회에 경종이 울렸길 바랍니다. 로열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9 6일 공개입니다. 왕관을 더럽힌 최악의 스캔들. 1975년 국왕으로 즉위한 이후 절대군주의 자리를 포기하고 스페인의 민주주의를 이끄는 등 스페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혔던 전 국왕 후안 카를로스 1세. 그런데 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그가 2014년 돌연 아들에게 양위를 선언했는데요. 약간 연로하셔서 이제 아들한테 넘겨준 거 아닌가요? 연로하시고 조금 그래도 그냥 본인은 자리를 지킨 상태에서 거의 대부분은 뭐 왕자가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오늘 주제가 아하. 스페인 국민들은 국왕의 양위 소식에 나라를 좀먹는 국왕은 필요 없다, 잘 물러났다 하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쌤의 비난. 존경받았대요. 그 이후 양위 선언 약 2년 전인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심각한 유로존 재정 위기로 23%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국가적인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라가 힘든 와중에도 보츠와나에서 초와 코끼리 사냥을 즐겼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사냥에 내연녀인 사업가 코리나 라르센이 동행. 당시 내연녀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며 스페인 국민들은 분노로 들끓었고요. 아이고. 이후 후안 카를로스 1세가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왕실의 공금 횡령 사실까지 더해져 결국 민심을 잃은 그는 불명예스러운 퇴위를 선택했습니다. 존경을 받던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배신할 수가 있지? 자, 그런데 그가 퇴위한 지 약 6년 후인 지난해 상왕 카를로스 1세와 그의 내연녀 라르센의 대형 스캔들로 스페인이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또 200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속열차 사업권으로 후안 카를로스 1세가 무려 한화 약 1,20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뒤늦게 드러났을 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받은 비자금 중 한화 약 860억 원을 내연녀인 라르손을 통해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금, 뒷돈을 가지고 돈 세탁을 하며 탈세까지 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에 스위스와 스페인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그는 It's payback. 사업자들 해외로 도망치듯 망명을 선택. 그리고 내연녀 라르센은 그 돈은 그가 날 사랑해서 존경과 감사의 의미로 준 선물입니다. 이 모든 건 스페인 왕실의 쿠데타이며 난 희생양이에요. 한편 한 언론에선 온갖 부정부패 스캔들을 저지른 전 국왕을 두고 스페인 민주화를 이루며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듯했던 전직 국왕의 불욕적인 말로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악의 말로다. 최악의 말로. 저 국민들의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한땐 스페인의 자랑이었지만 어리석고 잘못된 사랑으로 나라의 수치가 된 전 국왕. 그의 눈을 가린 건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 지금쯤 깨달았겠죠?